CAP 컨설팅 변화관리연구소 소장 유한수입니다. 영원한 1등은 없다. 여러분 조직 변화관리 관심이 많으시죠? 저와 함께 변화관리의 5단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변화관리 본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 자, 우리 영원한 1등은 없다. 많은 기업들이 현실 안주 때문에 실패를 하고 성공했던, 즉 성공했던 요인 때문에 사실은 많이들 회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키아, 모토로라, 코닥 필름, 폴라로이드 등등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조직의 변화 관리에 실패해서 지금 우리 근처에서 사라져 있는 회사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변화 관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변화 관리에 실패를 하고 있을까요? 크게 우리 세 가지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부족하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업 업무도 바쁜데 왜 무슨 또 변화 관리냐, 또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또 뭐가 또 문제라 그러느냐, 언제 이런 거에서 우리 성공한 적이 있느냐, 이런 등등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가 명확한 변화에 대한 비전이 미흡하다입니다. 자,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보이기식의 이벤트성의 우리 변화 관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명확한 목표도 없고 구호만 외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너무 어려워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만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명확한 변화에 대한 비전이 미흡하다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변화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변화 리더십에 대한 취약함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시간에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탑다운식의 일반적인 지시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인들은 솔선수범 안 하고 직원들에게만 어떤 핑계대고 있는 게 아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가서 뭘 이룬 적이 없다, 달성한 적이 없는데 또 우리 이런 거 하려고 하냐는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는데, 크게 변화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세 가지 이유를 같이 좀 검토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성공적인 변화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소가 뭔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변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그 변화에 대한 신념과 역량을 갖추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리고 조직의 체계적인 실천, 더군다나 제도의 변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 관리의 성공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조직에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성원들이 방관하고 남이 탓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어렵게 인식했지만 변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보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으면 많은 조직원들이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하는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가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졌지만 변화에 대한 신념과 거기에 따른 역량이 부족하게 되면 구성원들이 회의를 느낍니다. 역시 우리는 안 돼, 해봐야 된 적이 없잖아, 이런 회의에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명확한 비전을 갖고 변화에 대한 신념과 역량을 갖추더라도 말로만 끝나고 체계적인 실천이 안 되게 되면 구성원들이 좌절합니다. 역시 우리 조직은 그렇지, 뭐 된 게 없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 네 가지가 곱하기가 돼서 실천될 때 우리 성공적인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화 관리를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5가지의 프로세스를 같이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변화 관리 모델을 총 모아서 이 5단계의 변화 관리 프로세스를 재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고요. 구성원들이 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건지, 왜 이 점에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더 겪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명확한 비전을 공유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 리더십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그리고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관리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변화 관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 관리 지속성을 유지해서 우리가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그러한 지속성 유지하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총 5단계의 프로세스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입니다. 변화 필요성을 조직 전체에 퍼뜨리고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성원들이 왜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요구가 수용이 될 때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하게 되면 우리 조직에게는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만약에 변화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떤 위협이 있는지, 저번에 변화에 동참하게 되면 어떤 기회가 있는지에 대한 기회와 위협 분석을 명확히 해서 구성원들이 변화에 대해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변화를 또는 변화의 필요성을 전사에 우리 확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단계가 바로 첫 번째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툴은 바로 위협 기회 매트리스입니다. 우리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변화를 우리 그대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거부할 건지에 따라서 우리 조직의 변화 관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러한 위협 기회 매트리스를 같이 살펴보게 되면 일단 위협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떠한 위협이 있는지, 단기적으로는 어떤 위협이 있는지, 장기적으로는 어떤 위협이 있는지, 즉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조직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 조직은 어떻게 되고 자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야 이거 안 하게 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위협을 느끼게 되는 매트리스를 작성하고요. 두 번째가 기회 요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변화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떤 기회가 되고 장기적으로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이 단기 기회는 지금 당장 우리가 변한다 그러면 조직은 우리에게는 어떤 이득과 도움이 되는지,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우리 조직은 우리는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기회 요소를 뽑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구성원들이 이러한 변화를 동참하게 되면 우리 조직에 우리에게 이러한 도움이 되는구나. 한번 우리 참여하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툴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한번 위협 기회 매트리스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조직에서 왜 변해야 되는지, 변화하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성원들과 같이 한번 작성해 보시면 구성원들이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아주 좋은 툴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 결과의 공유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결국 그 우리한테 오는 도움이 뭐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우리가 어느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느냐,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걸 명확히 해주는 단계가 바로 이 변화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를 갖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했을 때 어떤 좋은 모습을 갖게 되는지를 이미지화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 비전을 명확히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이것이 우리 조직 전체에 변화 비전이 전파될 때 우리 구성원들이 따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명확한 이미지적인 변화 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전이 조직 구성원의 사고에 영향을 미쳐서 구체적인 행동이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실행 가능한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전은 고객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 조전적인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구성원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됩니다. 세 번째가 단 한 사람만의 꿈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원하는 구성원들의 참여의식을 같이 동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적이거나 서 있지 않고 정적이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담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실행 가능한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비전을 만들어서 구성원들이 액션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중간 단계, 마인드셋, 즉 내재화 단계입니다. 암만 명확한 비전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구성원들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려고 그러면 구성원들의 가슴 속에 이 비전이 명확히 들어가야 됩니다. 즉 액자 속에 있는 비전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비전이 되려고 그러면 구성원들이 왜 바뀌어야 되는 건지, 왜 변화에 동참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러한 변화 관리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누가 변화를 이끌어갈 것인가, 즉 변화의 리더십의 확보입니다. 변화 리더, 경영층이라든가 아니면 변화 관리자들이 이 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변화 리더십을 확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변화 리더십을 갖출 것인가, 그리고
변화 리더십을 갖춘 리더는 어떠한 행동과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변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주의 관리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변화 리더로서 이 변화 과제, 변화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고 관리하느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솔선수범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조직에서 근무하는 시간 중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변화 관리 과제, 변화 관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LUTI, 루티 원칙입니다. 첫 번째가 L, 런입니다. 먼저 내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use, 내가 학습한 것을 바로 변화 관리 활동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가 teach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적용한 사례를 구성원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펙트,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뒤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입하느냐, 솔선수범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 변화 활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열정을 보이고 에너지를 보이느냐. 바로 열정과 에너지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조직 전체에 퍼뜨려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열정과 에너지를 보일 것인가. 즉 올바른 방향으로 에너지와 열정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새로운 수행 방식을 학습해서 구성원들이 변화 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질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펌프질을 하는 목적은 바로 시원한 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마중물을 넣어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마중물을 넣는 역할을 변화 리더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펌프가 잘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 고무 파킹을 갈아주는 역할, 즉 새로운 수행 방식, 새로운 기법들을 우리 구성원들에게 전달해서 구성원들이 변화 관리에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패션, 즉 열정과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포커스입니다. 변화 리더는 이 변화 관리 또는 변화 활동에 얼마만큼 내가 초점을 맞추고 포커싱하고 있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신만이론이라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신만이는 산삼만을 캐는 사람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더덕과 도라지라든가 등등등의 관심을 가지게 되면 결국 우리 산삼을 캐지 못하듯이 오로지 우리 변화 과제인 산삼을 캐기 위해서 신만이처럼 어떻게 우선순위 선정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순위 높은 변화관리 활동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관리 리더가 갖춰야 될 것은 바로 시간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솔선수범할 것인가, 열정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리고 변화관리 활동에 어떻게 주의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참여 유도와 저항 극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변화관리 활동에 다 참여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좀 반대하고 저항하고 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성원들을 어떻게 동참을 시킬 것인가. 방해하고 저항하는 구성원이 이해관계자, 즉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변화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일 경우에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관계자를 분석합니다. 우리 변화활동에 참여해야 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 참여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저항 단계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저항 관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술적 저항입니다. 두 번째가 정치적 저항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문화적 저항입니다. 이 세 가지 저항 중에 어느 저항 형태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해서 그 저항을 극복해서 바로 지지 세력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 저항의 원인은 습관과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가 새로운 스킬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갖다가 겪고 있게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는 적응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조직원들이 이런 기술적인 저항을 초기에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개인의 불안을 인정합니다. 처음 하는 이러한 활동에 구성원들이 불안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게 되면 이 도전에 대한 동기부여, 평가를 해서 보상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가 있고요. 필요하면 필요 스킬을 지원해서 별로 어렵지 않은 그 변화 활동이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고요.
더 필요하게 되면 같은 우리 조직, 우리와 유사한 조직인데 이러한 변화 활동을 통해서 성공한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의 벤치마킹을 가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저항이 바로 정치적인 저항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밥그릇 싸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 위치에 대한 걱정, 혹시 이런 변화 활동의 결과로 인해서 내 포지션이 바뀌지 않을까, 또는 내 전문성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 활동을 보면서 혹시 내 자리가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정치적 저항에 대한 극복 전략은 첫 번째가 저항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한 것을 해결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절차의 공정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일단은 변화 활동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 사람들을 모아서 설명하고 참여시키고 그 사람들의 기대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 맞춰줄 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렵지만 그런 협조를 했을 때 협조에서 나타난 어떤 성과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 저항입니다. 가장 파악하기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저항입니다. 바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받아들이는 속성이 있는 구성원들, 그리고 현실에 대한 안주를 하려고 하는 구성원들, 즉 지금까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 또는 뭐 한두 번 해봐 이런 거, 그래서 자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많을 때 우리 문화적 저항이 확대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공한 조직을 방문해서 우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는 거, 또는 조직 문화 진단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위협 기회 매트리스를 같이 구성원들하고 작성해서 정말 만약에 이걸 참여하지 않게 되면 우리 조직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게 되면 이러한 도움이 되는구나 해서 구성원 스스로가 변화된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바로 변화관리 지속성 유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고 끝까지 간 적이 없는 것이 우리 변화관리 프로세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너무 변화관리는 유행에 따릅니다. 남들이 하니까. 그리고 우리 회사의 정확한 니즈도 파악 안 하고 일단 하고 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되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화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두사미가 안 되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 변화관리 활동을 통해서 바뀌는 시스템과 구조와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갖다가 구성원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조그마한 성공이라도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평가해서 보상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획된 대로 지금 변화 활동이 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점검, 즉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것은 개선하고 잘하고 있는 것은 더 강화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6가지의 변화관리 지속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초기의 성공 체험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의 성공 체험을 발굴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조직에서 많은 구성원들이 동참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한 것들이 같이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 기반의 학습, 즉 학습 조직으로 우리 이어져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관리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성원들이 변화 노력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변화 활동이 몇 단계까지 갔고 지금 우리가 몇 단계에 참여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디까지 가면 전체의 변화 관리 모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구성원들이 중간중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초기의 성공 체험, 자그마한 거지만 성공 체험이 있게 되면 그것을 바로 조직 문화에 접합시켜서 우리 조직에 맞게끔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학습 조직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공 체험의 임팩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변화 관리를 하는데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속성을 유지 못한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툴이 바로 성공 체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스몰 석세스, 조그마한 성공 체험이지만 그것을 발굴하고 격려하고 이어감으로써 변화 관리 성공할 수가 있는데요. 성공 체험이 조그마한 거나마 성공 체험이 없게 되면 변화 관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 체험을 했지만 이 성공 체험이
한 번으로 끝나고 샴페인 터뜨리게 되면 또 변화 관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성공 체험을 계속 이어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성공 체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변화 관리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은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화의 명확한 변화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변화 리더십을 확보하고 그리고 참여와 저항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조직의 변화를 갖다가 이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변화의 지속성을 유지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모습을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보면서 자축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 프로세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GE의 전 회장이었던 재길치 회장이 했던 명언 중에 하나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Control your destiny or someone else will입니다. 해석하게 되면 당신의 운명을 지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당신의 운명을 지배할 것이다. 이 변화 관리는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게 되면 변화 관리는 실패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부에서 변화를 일으킬 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달걀을 봤을 때 달걀을 밖에서 깨게 되면 하나의 후라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달걀 안에 있는 그 병아리가 그 조그마한 부리로 달걀을 깨고 나오게 되면 하나의 생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 관리는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변화 관리가 아니라 우리 구성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느끼면서 하는 변화 관리가 바로 성공적인 변화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변화 관리 5단계에 대해서 같이 학습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단계에 얼마만큼의 우리가 시간을 확보하고 구성원들의 동참을 이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 관리의 지속성을 유지해서 우리가 정말 성공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유지하고 지속 관리하는 것이 우리 변화 관리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